오늘 우리는 마음 위에 얹힌 오래된 등딱지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단단했기에 버거웠던 그것을요. 도시의 새벽입니다. 창문에 성에가 하얗게 낍니다.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투명해지죠. 하지만 금세 다시 흐려집니다. 우리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직함인지, 누가 데려왔는지, 성에 같은 정보들이 시야를 가립니다. 저는 물러서서 유리 자체를 봅니다. 지금 여기 숨 쉬는 사람의 몸짓을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작은 것에 탐욕을 보이지 않는 사람. 출신보다 현재의 결이 사람을 증명합니다. 명함은 과거의 기록일 뿐이죠.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진짜입니다. 학벌이 좋아도 눈앞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배움이 짧아도 말 한마디에 배려가 묻어난다면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겉포장을 받습니다. 브랜드 로고, 직함, 주소. 하지만 사람의 진가는 일상에서 드러나죠.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작은 실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명함 속 화려한 문장보다 평범한 하루의 태도가 더 정직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숨을 고르고 말하는지, 약자 앞에서도 태도가 일관된지. 과거의 스펙이 아니라 현재의 결이 답입니다. 성에 낀 유리를 닦아내듯 편견을 지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진짜 사람이. 골목 분식집 주인은 늘 남은 어묵 하나를 그릇 가장자리에 걸쳐 내어줍니다.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이 작은 행동이 사람을 살립니다. 계산은 정확히 받지만 마음은 덤으로 줍니다. 반대로 세상은 빠르게 의심을 가르치죠. 길거리에서 친절을 베풀면 뒤통수 맞는다고 합니다. 속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잠급니다. 아무도 못 믿는 마음은 말라붙은 우물 같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썩은 냄새가 밴다는 걸 느끼죠. 정 때문에 옆에 두면 결국 스스로도 메마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점점 차갑게 변합니다. 그들의 계산이 내게도 옮겨오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말은 적고 손은 분주한 사람들이죠.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들은 냄새 대신 맑음을 퍼뜨립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정직해집니다. 계산기를 덜 두드리게 되고 의심을 덜 하게 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죠.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도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니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이들은 내 마음에 녹을 슬게 만듭니다. 대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려 애쓰는 사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들이 내 삶의 기둥이 됩니다. 분식집 주인의 어묵 한 조각처럼 작지만 따뜻한 시내. 그것이 쌓여 우리는 서로를 믿게 됩니다. 분노는 회전문의 바람 같습니다. 들어가며 민힘이 되돌아와 우리를 칩니다. 누군가 소리쳤을 때 같은 톤으로 맞불 놓지 맙시다. 대신 어깨를 낮추고 시선을 천장으로 올려 숨을 한 번 길게 쉽니다. 그 순간 악순환의 톱니가 헛돕니다. 분노에 분노로 답하면 싸움만 커지죠. 목소리는 높아지고 이성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화가 날 때 입을 닫는 법을요. 말하고 싶은 문장을 머릿속에서 3번 되는 후에 말합니다. 그러면 절반은 사라지죠. 정말 필요한 말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요? 화내야 상대가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야말로 상황을 멈추게 하는 비상제동 장치입니다. 상대가 소리 지를 때 나까지 소리 지르면 싸움입니다. 상대가 소리 지를 때 내가 조용히 있으면 대화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는 반사되어야 유지됩니다. 내가 받아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공중에서 사그라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죠. 하지만 참는 게 아닙니다. 잠시 미루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차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의 대화가 훨씬 생산적입니다. 박수는 순간의 소음입니다. 평정은 오래가는 구조물이죠. 화를 내서 이긴 싸움은 관계를 잃습니다. 침묵으로 견딘 순간은 신뢰를 쌓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회전문을 더 세게 밀 것인가 아니면 멈춰 설 것인가. 사람을 멀리서만 보면 다들 유리 진열장의 조명 아래 반짝입니다. 가까이 오면 손때와 금이 보이죠. 누군가는 선량해 보이려는 연기를 얹습니다. 누군가는 거칠어 보이려는 갑옷을 두릅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맙시다. 첫인상은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계산이 숨어 있고 무뚝뚝한 표정 뒤에 따뜻함이 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논쟁으로 고치려 들수록 오히려 자아는 더 빳빳해집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굳힙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공격받으면 방어합니다. 진실은 설득이 아니라 관찰로 열립니다. 조용히 오래 보는 겁니다.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거치며 관찰합니다. 화났을 때 어떤지, 기쁠 때 어떤지, 이익이 걸렸을 때 어떤지. 이런 순간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죠.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작은 일에도 성실한지, 약자 앞에서도 태도가 같은지. 이것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하죠. 하지만 급한 판단은 대부분 틀립니다. 저는 이제 최소석 달은 지켜봅니다. 계절이 한번 바뀔 때까지요. 날씨가 변하듯 사람의 기분도 변하니까요. 여름의 친절이 겨울에도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오래 본 것이 결국 이깁니다. 성급한 호감도, 성급한 혐오도 시간 앞에서는 무너지죠. 진짜 사람은 천천히 드러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진실을 봅니다. 우리는 내 사람, 내 시간, 내 계획에 끈을 묶습니다. 끈이 많아질수록 발목은 더 무거워지죠. 오래된 시계가 제 시간을 잃듯 집착은 우리의 박자를 흐립니다. 과거에 멈춘 초침과 미래를 앞서간 분침. 이것들을 한 번에 눌러 멈춥니다. 현재라는 얇은 바늘만 남겨두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들고 남는 것은 놓습니다. 옷장을 열면 안 입는 옷이 절반입니다. 서랍을 열면 안 쓰는 물건이 가득하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고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필요 없는 욕망을 쌓아둡니다. 무겁습니다. 욕망은 늘 확장하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끝이 없죠. 하나를 얻으면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축소하는 연습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묻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과감히 버립니다. 배낭이 가벼울수록 산길은 아름답습니다. 등산할 때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면 풍경이 안 보입니다.
숨만 차고 다리만 아프죠. 하지만 짐을 줄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볼 힘이 남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의 짐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놓는 겁니다. 예전엔 모든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러자 삶이 단순해졌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자유가 늘어납니다. 마음은 길들지 않은 말과 같습니다. 끌어당기면 날뛰고 놓으면 달아나죠.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의자를 하나 더 꺼냅니다. 나와 마주 앉을 자리를요. 오늘 떠오른 욕망을 종이에 그려보고 그 모양이 어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적습니다. 어김없이 다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욕망은 진실이 아니라 기상 변화라는 걸요. 날씨에 코트를 맡기지 말듯 삶의 방향을 기분에 맡기지 않습니다. 월요일엔 새 사업이 하고 싶었습니다. 수요일엔 조용히 살고 싶어졌죠. 금요일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욕망은 매일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따라가면 평생 표류합니다. 그래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욕망이 진짜 내 것인지 아니면 잠깐 스친 바람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일주일 후에도 같은 생각인지 확인하죠.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진짜 욕망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엇이 하고 싶었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음 날 읽으면 웃깁니다. 어제의 절실함이 오늘은 시시해 보이죠. 마음은 변덕쟁이입니다. 그 변덕을 진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리를 둡니다. 내 마음을 남의 마음 보듯이 관찰합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불안한가 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마주 앉는 시간.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장 끝자락에서 만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적어 덜 무섭다고요. 두려움은 소유의 그림자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을 계산하죠.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집이 걱정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걱정이죠. 소유가 늘수록 불안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베푸는 일은 손해가 아니라 탈출구입니다. 쥔 것을 놓아야 손이 가벼워지죠. 의심이 뿌리내리기 전에 신뢰를 심습니다. 믿음은 자산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있을 때 유혹과 시기가 스쳐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면 편합니다. 경계하고 거리 두면 배신당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고독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반대로 먼저 믿으면 위험합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해야 관계가 생깁니다. 신뢰는 거래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당장 이익이 안 보여도 나중에 돌아옵니다. 자비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내 몫의 자리 한 칸을 옆으로 미는 작은 몸짓이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계산대에서 뒷사람을 먼저 보내주고 바쁜 와중에도 상대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 자비가 됩니다. 베풀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어납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나를 채우니까요. 움켜쥐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 덜 가지고 더 주는 겁니다. 밤바다 방파제에 섭니다. 파도는 돌에 부딪혀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모서리가 둥그러지죠. 삶의 상처도 그러합니다.
비난을 들어도 칭찬을 받아도 모서리가 한 번씩 깎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주변이 흔들려도 중심이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패, 높낮이, 많고 적음의 눈금에 매달리지 맙시다. 이겼다고 우쭐하고 졌다고 좌절하면 평생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집중하죠.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만 묻습니다. 이름은 표지일 뿐입니다. 내용은 내가 오늘 하는 일이죠. 명함에 뭐라 적혀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고요는 바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소용없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죠. 고요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북의 등딱지를 벗습니다. 무거운 기대, 남의 시선, 쓸데없는 비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래 위에 눕습니다. 맨살이 모래에 닿는 기분, 아무것도 막지 않습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가슴이 편안해지죠. 중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파도가 와도 괜찮습니다. 중심만 지키면 되니까요. 둥근 돌처럼 부드럽게 살아갑니다. 모서리를 세우지 않고 흐름에 맡깁니다. 그러면 삶은 싸움이 아니라 춤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유리벽이 있다면 물수건으로 닦아내듯 오늘 하루만 투명하게 만들어 보세요. 보일 겁니다. 이미 충분했던 지금과 아직 남아있는 여백이요.